오늘 트레이딩은 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NQ 차트를 가지고 뉴욕 세션의 클로징 매크로를 했던 것을 클로징 매크로에 제가 셋업하고 엔트리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클로징 매크로가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매크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ICT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매크로 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 차례 매크로에 대해서는 강조했기 때문에 매크로는 우리 이제 이 미라클 엔트리 셋업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크로와 매크로 사이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엔트리 할 수 있지만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나 매크로의 초반에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이 시스템을 익히실 때는 매크로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매크로 타임 안에 굉장히 많은 액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캐치하면 여러분의 트레이딩은 굉장히 성공률 높은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때 이제 매크로에 움직이는 움직임도 방향만 잘 잡으면 굉장히 큰 움직임을 캐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도 잘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그런 셋업이 바로 이 매크로 타임에 나오기 때문이죠. 매크로 타임은 놓고 보면 이제 정시, 여기 보면 이제 15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시까지 10분, 그 다음에 정시가 지나고 10분, 그러니까 총 20분의 시간이 매크로 타임입니다. 이 매크로 타임은 뭐 하루 종일 걸쳐서 시장이 열려있는 한 계속해서 이제 나오죠. 그러나 이제 여러 매크로 타임 중에서도 보다 더 이제 성공률 높은 것은 이제 세션 중에 나오는 매크로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매크로 말고 이 클로징 매크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로징 매크로는 제가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이 클로징 매크로는 3시 15분부터 시작해서 3시 30분까지 15분간의 시간입니다. 이 15분간의 시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왔던 흐름에서 만약에 매도 측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 매도 측 주문 흐름이 이어졌다고 한다면 셀러들이 여기 계속 참여를 했을 거죠. 근데 4시에 이제 시장이 끝나니까 시장이 끝나기 전에 이제 수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3시 15분부터 30분까지의 좋은 반전이 나오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이제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클로징 매크로를 이용한 엔트리예요. 이날 수요일은 바로 이 클로징 매크로를 실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셋업을 하고 엔트리했던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주의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아직 이제 이 MTS 미라클 트레이딩 셋업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또 미라클 엔트리에 아직 이제 배워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클로징 매크로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매크로에 집중하시고 또 매크로 중에서도 뉴욕 오전이나 아니면 뉴욕 런치 세션이 지나고 만들어진 이제 거래 범위를 가지고 뉴욕 오후 세션 초반에 트레이딩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아시아 세션 또 런던 세션 이제 이때 나오는 매크로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 이 뉴욕 세션 끝에 15분에서 30분까지 3시 15분부터 30분까지 나오는 이 셋업은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라클 셋업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미라클 셋업이 이 클로징 매크로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르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흐름을 따라서 이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어디를 목표로 두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달라지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셋업을 어느 타이밍에 실현하느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번부터 제가 9번까지 질문을 지금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이 한번 답을 미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형적인 미라클 엔트리 셋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라클 엔트리 셋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 이 차트에서 그대로 찾으시고 또 거기에 답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게 논리적인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라는 것은 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죠. A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B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B가 있기 때문에 C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트레이딩이 진행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알고리즘을 따르는 트레이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번이 뭐냐, 2번이 뭐냐, 3번이 뭐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 거기에 답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 셋업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셋업을 기다리고 이 셋업이 나왔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캐치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번 답을 달아 보세요. 이제 답을 달아보셨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세션 클로징 매크로. 자, 여기에 나오는 거 이제 1번. 여기가 뭘까요? 이 1번을 보기 전에 2번부터 볼까요? 이 2번은 이 차트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아마 보시기 힘드실 텐데 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이 2번은 4시간 차트에 보시면 4시간 차트에 나오는 H4가 이제 4시간 차트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4시간 차트에 나온 상향 페어 밸류 갭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장 전체를 주간 전망을 이제 해드리거든요. 프리미엄 코스에서는. 그래서 프리미엄 코스에서 라이브로 저와 함께 주간 전망을 하셨던 분들은 이 4시간 페어 밸류 갭, 이 상향 페어 밸류 갭이 뭔가 하는 것을 아십니다. 이 4시간짜리 상향 페어 밸류 갭은 전체 4시간 거래 범위 중에 중간 정도에 있는 페어 밸류 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어 밸류 갭으로 가격이 다시 돌아오면 거기에서 분명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가 4시간 상향 페어 밸류 갭 범위 안에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지금 3시 10분이고요. 3시 15분이 여기인데 이 3시 10분이 되면서 이 4시간 상향 페어 밸류 갭 범위 안으로 지금 여기 진입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H4 상향 페어 밸류 갭도 굉장히 중요한 효율성 이 구간이죠. 비효율성 구간.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격이 내려와야 되는 구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2번이 H4 상향 페어 밸류 갭이 되는 것이고 3번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클로징 매크로가 오픈되는 시간입니다. 클로징 매크로가 여기서 오픈되고 3시 30분까지 이제 이 매크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시 15분부터 30분까지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프라이스 액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트레이딩 엔트리 셋업이 나오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 설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가격이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왔던 흐름대로 내려가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가격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반전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서 이렇게 엔트리를 하는 셋업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미라클 엔트리 셋업이 됩니다. 자, 그럼 이 1번은 뭘까요? 1번은 당연히 타겟이 될 텐데 여기에 잘 보시면 이 이전 저점이 여기거든요. 전일 저점이 위쪽에 있었는데 전일 저점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에 이 부분에서 지금 가격이 횡보를 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2시 50분에서 3시 10분까지 여기에 이제 이 가격의 매크로 때 이제 아래로 가격이 내려오는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요 내려오는 흐름 직전에 바로 여기에 이제 축적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격을 밀어내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로 이제 가격을 밀어내리면서 이 4시간 상향 페어 밸류 갭까지 가격을 밀어내리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위쪽에 여기도 고점을 만들고 여기도 고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상대적인 동동 고점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 또 여기도 고점. 이렇게 상대적인 동등 고점, 이건 아예 상대적이 아니라 같은 고점이죠. 같은 이 가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등 고점, 그리고 여기 상대적 동등 고점,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여기 유동성을 지금 위쪽에 계속 쌓아왔던 거죠. 이 아래쪽에도 유동성 물론 쌓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위쪽에 만든 유동성은 여기서 이미 이 위쪽에 쌓아놨고 아래쪽에 만든 유동성은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미 흡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고점들을 이렇게 상대적인 동등 고점을 만들면서 위쪽에 유동성이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은 나중에 좋은 타겟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반전되면. 그래서 1번은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인 동등 고점, 여긴 동등 고점이고 상대적인 동등 고점이 여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9번이 최종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라클 엔트리 셋업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타겟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트레이딩의 설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1번이 상대적 동등고점이기 때문에 이 9번을 정확한 타겟으로 삼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환이 돼서 시장 구조가 이렇게 전환이 돼서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가 타겟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3번까지 봤죠? 우리 클로징 매크로가 여기 3시 15분에 오픈한다 라고 해서 3시 30분까지 클로징 매크로 구간이 여기 나오고요. 4번은 뭘까요? 이 부분에서 축적이 되고 나서 가격을 아래로 밀어내리면서 이 2번 곧 그 4시간짜리 상향 페어밸류 갭 범위 이 높은 이 부분까지 가격을 아래로 밀어내리면서 여기에 이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동성이 지금 쌓여 있죠. 그래서 이 4번의 유동성이 여기 쌓여 있기 때문에 3번까지 이 3번에서 클로징 매크로가 오픈되고 나서 가격을 아래로 밀어내리면서 여기에 있었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왜 가격을 아래로 밀어내리는가? 가격의 흐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깨어진 효율성 구간을 찾아서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은 항상 두 가지 때문에 움직여요. 유동성과 효율성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효율성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4시간 비효율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올 때 여기에 이제 유동성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길 타겟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전 저점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 4번이 바로 스탑 헌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탑이 있고 여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기 위해서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저점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전 저점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시장 구조가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장 구조가 이렇게 전환되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단서가 바로 이 5번과 6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은 그러면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자,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페어 밸류 갭이 만들어졌죠. 이 페어 밸류 갭을 이제 그 다음 캔들이 이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몸통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아래로 밀려 내려가면서 가격이 아래로 흘러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어 밸류 갭, 이 하향 페어 밸류 갭은 가격을 아래로 밀어내리는 역할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아래로 밀어내리는, 그래서 여기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여기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어 밸류 갭은 고확률 페어 밸류 갭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가격이 여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가격을 또 아래로 다시 밀어내릴 힘을 가지고 있는 페어 밸류 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고확률 페어 밸류 갭이 이런 식으로 반전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예, 시장 구조가 이제는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매도 측 흐름이 이제는 매수 측 흐름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 5번 HP 페어 밸류 갭인 거죠. HP 하향 페어 밸류 갭,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HP 페어 밸류 갭을 여기에 만든 오더 블럭이 여기에 있죠. 오더 블럭은 오더 블럭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래에 페어 밸류 갭을 만들어 냈을 때 이 오더 블럭은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더 블럭은 가격을 아래로 밀어내리면서 이렇게 고확률 페어 밸류 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유동성, 이전 저점에 있는 유동성을 헌트하고 스탑 헌트를 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더 블럭은 어떤 오더 블럭인가요? 예, HP 하향 오더 블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HP 오더 블럭까지 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HP 하향 오더 블럭은 가격을 아래로 다시 한번 밀어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고확률 오더 블럭입니다. 그런데 이 고확률 오더 블럭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몸통으로 반전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가격이 전환되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5번과 6번의 반전이 5번 HP 고확률 하향 페어 밸류 갭의 반전, 그 다음에 6번 고확률 하향 오더 블럭의 반전, 이 두 가지의 단서가 우리에게 이제 가격의 이 시장의 구조는 확실하게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은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원했던 목표까지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 HP 페어 밸류 갭을 반전시켰고 HP 오더 블럭을 반전시키면서 이 전체가 사실은 BPR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라클 셋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두 가지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7번에서 진입을 하고 8번에 우리의 이 스탑 로스를 놓고 그 다음에 9번을 최종 타겟으로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이 진입 지점이 되고 8번이 손절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하향 페어 밸류 갭, 고확률 하향 페어 밸류 갭의 이 반전되는 지점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지점에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여기 위에 하향 이 오더 블럭, 고확률 오더 블럭이 반전되는 이 지점에서 엔트리를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는 바로 이 HP 페어 밸류 갭, 하향 페어 밸류 갭 반전되는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번으로 우리가 엔트리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엔트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못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HP 오더 블럭에 반전되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왜 1번에서 진입을 안 했느냐?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 캔들이 몸통으로 이 HP 페어 밸류 갭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반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 캔들에서 이제 이 HP 페어 밸류 갭을 넘었는데, 넘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에서 클로징이 됐죠. 그러니까 HP 오더 블럭도 반전시키면서 이 캔들 하나가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HP 오더 블럭 반전과 HP 이 페어 밸류 갭 반전과 HP 오더 블럭 반전을 바로 이 캔들 하나가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 다시 1번에서 엔트리할 것이라고 아래쪽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이 진입 못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입이 여기서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하향 페어 밸류 갭이 매도 측 이 주문 흐름에 있었죠. 그걸 이제 넘어서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스탑 로스를 올리고 그 다음에 9번까지 최종 타겟까지 올라가는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유동성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이제 상대적 동등 고점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 이제 전 저점에 있었던 유동성이 있었던 거, 그게 흡수되는 것, 그것을 보셨던 거고요. 또 효율성이 끼워져 있는 그 구간은 여기 4시간짜리 상향 페어 밸류 갭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고확률 하향 페어 밸류 갭, 고확률 오더 블럭, 이것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반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 구조가 전환되었다라고 본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트레이딩 셋업이 좋은 셋업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뉴욕 세션 이제 클로징 매크로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에 상대적 동등 고점이 나왔고요. 가격은 이렇게 해서 4시간 상향 페어 밸류 갭 있는 데까지 내려왔었고요. 여기에 스탑 헌트를 여기에서 이제 했습니다. 이 스탑 헌트를 하게 만든 것이 여기에 이제 고확률 HP 하향 페어 밸류 갭, 그 다음에 여기 고확률 하향 오더 블럭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반전되어지는 것, 1차, 2차로 반전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시장 구조가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고 여기서 진입을 해서 타겟을 여기까지. 자, 이 셋업을 제가 프리미엄 구독하시는 분들께 이제 여기에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원칙대로 미라클 셋업을 기다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셋업이 전혀 여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셋업을 만들거나 혹은 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고 클로징 매크로라고 해서 뭐가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다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전 저점의 유동성을 흡수했고 이 고확률 오더 블럭 반전시켰고 또 페어 밸류 갭 1시 30분 페어 밸류 갭 타겟으로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트레이딩 그 셋업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셋업을 보시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의 트레이딩은 확실하게 성공률이 높아지고 또 꾸준한 수익을 올리는 트레이더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그 트레이딩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6월 MTS 전략 리뷰 프리미엄 프로그램, 또 프로 프로그램, 또 베이직 프로그램 이렇게 이미 지금 수강 신청을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조인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프리미엄에 참여하셔서 주 2회 이와 같은 리뷰를 받아보시고 또 주간 전망을 함께 라이브로 하실 수 있는 것을 또 참여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시장을 같이 분석하고 또 매일매일 변화되는 시장 속에서 어떤 부분을 주요 참조점으로 잡아야 하는가, 또 그 트레이딩에서 어떤 셋업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조인하셔서 여러분 같이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